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문제 오늘 진짜 격변의 한 해를 볼 수 있는 와 권한대행을 탄핵하라. 야 참. 근데 그렇죠. 민주당이 보류했습니다. 보류했어요. 오늘 저녁 때 아까 저희 그때 TV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아마 속보가 속보로 나왔죠. 그래서 26일까지 보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 탄핵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와,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진짜. 네. 한번 풀어보시죠.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한번 이거 한번 오늘의 여론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네. 이게 보면 저거죠. 실제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지 결과를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그렇죠. 의견. 네, 본인의 생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덕수 총리 지금 스탠스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탄핵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한덕수 총리가 저는 그나마 조금은 저렇게 정무적으로 너무 위험을 무릅쓰고 너무 거부권 행사나 이런 거 하시려는 거 아닌가.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아요. 진짜 탱그로 오징어님이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이뻐서가 그렇죠. 아니라 나라가 걱정인지.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신임도 대외적인 어떤 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 그러니까 문제는 저도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냥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럼요. 다 탄핵을 해버리면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탄핵이라는 변호사님이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권한만 있다고 쓰는 그쵸.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럴 거였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지. 근데 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네. 저는. 그리고 이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강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노정면 원내대변인처럼 줄 탄핵을 넘어서 그건, 집단 탄핵을 네, 하자는 그건 얘기까지 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밖에는 없긴 하죠. 의회의 권리이기는 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주 위헌적인 아니면 위법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을 뭐 주저없이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그건 사실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참여했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내란 동조했다. 지금까지의 언론에 비춰진 거 봤을 때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되게 반대한 거잖아요. 뭐 그러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 동조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란 동조한 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법적 심판 받아요. 저는 그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란죄에 있어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정말 저는 여기서 색출해야 된다. 내란에 정말 가담한 사람도 있으면 거기 다 색출해서 저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그렇게 동조했느냐 여부는 뭐 답이 수사 결과를 아닐까요?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로서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이 부분은. 요즘 민심이 어떤지. 오우, 뭐야? 탄핵 반대가 많네요. 6대 4 정도, 7대 3. 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이거 민주당이 빨리 2%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쉬어가서 잘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저는 잠깐 쉬어갔다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지켜봐야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어야지.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이건 정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뭐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내란을 이번 비상계엄 사태 뭐 내란죄 뭐 여부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뭐 저는 정말 색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일이 조그마한 기여라도 한 사람도 있으면 당연히 거기를 다 찾아가지고 왜냐면 이건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이번 사건 같은 그래야 다시는 군인들이라든지 군 어떤 경찰들이라든지 부안해도 하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위법한 지시가 있어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조금 느껴야 된다. 앞으로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쿠데타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면 이제 600점짜리 아닙니까? 네. 제가 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졌을 것 같아. 근데 한번 한번 궁금하네요. 봐보시죠. 그 예. 성별로 한번 성별로 봐보시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성별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7대 3이네. 7대 3. 예. 7대 그다음 3. 정합적인 하면 정합 결과 네, 7대 3 정도 되겠네요. 7대 3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딱 7대 3이네. 와. 아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한 네, 인식, 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인식,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을 또 넘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저도 많이 인식이 배웠어요. 이번 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거의 탄핵 찬성이 훨씬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제 탄핵 반대가 한 60%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네. 점수가 내가 망했을 것 같은데 폭망했을 것 같아.